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 스페인 여성이 한국을 찾았고 딱 하나만 봐도 한국의 다른 것들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녀는 한국에서 어떤 것을 보고 갔을까요? 그리고 외국인의 관점에서 한국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지브롤터 해협에 살고 있는 베로니카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아레시라스라는 도시에 살고 있지만 사람들은 지브롤터라는 명칭이 더 익숙해서인지 아주 작은 마을에 불과한 지브롤터를 더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브롤터 해협에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참에 저희 동네에 대해서 조금 알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언급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사람들과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차이, 그리고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한국이 부럽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던 경험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 다녀오게 된 경험을 천천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에게 한국을 경험시켜준 좋은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에게는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플로라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같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같이 다녔던 절친한 친구예요. 그리고 저희 둘은 매일같이 넓게 펼쳐진 바다를 보면서 언젠가는 넓은 세상에 나가서 살자는 이야기를 하고는 했습니다. 저희가 사는 도시는 작은 편이고 인프라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큰 도시에 대한 로망이 가득 차 있는 소녀들이었죠. 그러다가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서서히 케이팝이 이곳 마을에도 닿았어요. 옛날 같으면 이런 도시에 유행하는 문화 같은데 들어오기 어려웠겠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전 세계 어디와도 곧바로 연결되는 시대이다 보니 손에 든 작은 핸드폰으로 다른 세상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렇게 케이팝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케이팝에 그다지 빠지지 않았지만 플로라는 케이팝에 열광했고 기차를 타고 5시간 거리에 있는 세비야에까지 가서 케이팝 축제에 참여하고는 했습니다. 저도 플로라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케이팝 노래를 듣기는 했지만 그렇게까지 깊게 빠지지는 않아서 먼 거리까지 이동해서 축제에 참여하는 활동까지는 안 했거든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둘의 인생이 크게 달라지기 시작된 시점 말이죠. 플로라는 케이팝을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학교를 마치고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는 했어요. 플로라에게 차라리 영어 실력을 훨씬 더 키워서 나중에 취직할 때 도움이 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도 한 적이 있지만 이미 한국에 빠져버린 플로라였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플로라에게 불필요한 조언을 해준 꼴이 되기는 했고 플로라의 선택이 매우 옳았지만 당시만 해도 한국이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모를 때라서 그리고 확실히 한국의 존재는 과거보다 지금이 더 커져 있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했던 생각이나 행동이 이상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이 부족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그렇게 플로라는 갑작스럽게 대학 진로도 변경했습니다. 한국어학과가 있는 학교로 가는 것을 희망했고 자신의 성적보다 오히려 더 낮은 학교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주 높은 상위권 대학에도 한국어학과가 있기는 했지만 플로라의 성적으로는 힘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성적보다 더 낮은 수준의 학교에 진학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저의 인내심은 폭발했습니다. 지금이야 그렇지는 않지만 당시에는 그 학교의 수준이 상당히 낮은 축에 속했거든요. 그때는 플로라의 부모님도 응원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는 없어 하셨던 얼굴이 기억납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직을 했던 저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먼 도시로 떠나버린 플로라와는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상황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플로라는 한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나 활동에 참여하면서 나중에는 한국으로 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플로라에게 기회가 쉽게 오지는 않았습니다. 2020년에 한국으로의 취직이 거의 확정되었는데 갑작스럽게 터져버린 전염병 때문에 세계 경제는 크게 둔화되었죠. 저도 그때 실직자가 되기는 했지만 플로라는 더 큰 좌절감에 빠졌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신규 채용을 확 줄이는 것도 모자라서 실직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 플로라의 취업 취소는 어쩌면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으로 가게 되었다며 해맑게 웃던 플로라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어디 마음대로 바람을 쐬러 나가기도 어려웠던 시절이었잖아요. 플로라는 한동안 정말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플로라의 한국행을 엄청나게 축하해주는 마음은 아니었지만 플로라가 그렇게까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고 부디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어서 플로라가 한국에 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플로라는 2023년 한국으로 취업에 다시 도전했고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한국에 가게 되었다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던 플로라였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떠난 플로라는 기대감에 찬 얼굴이었으며 그녀는 자신에게 다가올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 어린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떠난 플로라에게서 자주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요. 플로라는 하루가 멀다 하고 한국을 칭찬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한국의 다양한 곳을 다니며 정말 행복하다는 내용의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플로라는 스페인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시리즈 몇 개를 만들어서 짧은 동영상들을 올리고는 했는데요. 예를 들면 자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텅 빈 거리를 천천히 거닌다던가 지하철역 사람들의 질서정연한 모습,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모두들 급하게 서로를 미는 게 아니라 천천히 자연스럽게 줄을 만들어가며 기다리는 모습 같은 것 말이죠.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려고 하면 우회전하던 차량들이 보행자를 보고 멈추어 서서 보행자가 건널 때까지 기다리는 행위 같은 것 말이에요. 정지선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도 포함해서 말이죠. 플로라는 한국을 사랑하는 여자고 한국의 사소한 장점들도 굉장히 좋게 보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한국이 잘 살고 좋은 나라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한국에 큰 관심이 없던 저로서는 플로라가 그냥 행복하니 잘 되었다는 생각에서 그쳤죠. 그러다가 저는 플로라로부터 초대를 받게 되었는데요. 제가 SNS에 해외여행을 고민 중이라는 내용의 글을 썼고 플로라는 그 글을 보고 그동안 스페인 친구들이 아무도 온 적이 없다면서 한국으로만 와준다면 무료 숙소 제공과 다양한 음식도 제공해주며 한국에서 가볼 만한 곳도 정확하게 찍어주겠다며 저를 꼬셨죠. 플로라의 제안에 솔깃했습니다. 사실 어디 가고 싶은 목적지가 명확한 것도 아니었고 그런 상황에서 플로라의 제안은 너무나 매력적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플로라에게 한국에 가겠노라 말하고 한국으로 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로라가 저에게 한국에 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 도와주겠다고 해서 저는 크게 자료조사 같은 것을 하지 않고 한국에 가게 되었죠. 그렇게 도착한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놀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공항에서 플로라와 만나기 전부터 이 한국의 공항이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깔끔하고 예쁘게 꾸며진 모습이 제가 그동안 가봤던 다른 공항들하고는 분위기가 달랐으니까요. 그리고 몇 가지 절차를 거쳐 드디어 한국에 정식으로 입국 승인을 받았으며 입국장에서 플로라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못 만난 지 오래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먼 나라 해외에서 친구를 만나는 것 그 자체가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한국의 입국장에서 꽤나 오래 체류했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오느라 조금은 몸이 피곤해서 커피 생각이 간절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공항에는 여러 가지 카페가 입점되어 있는 것을 봤거든요. 무엇보다도 한국의 공항은 마치 깔끔하게 잘 꾸며진 대형 카페처럼 상당히 쾌적한 분위기가 났기 때문에 마음 급할 것 없는 저는 그곳에 더 체류하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또 다른 대중교통수단을 타고 이동하는 것보다는 조금 휴식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기도 했고요. 이게 다 한국의 공항의 시설이 좋기 때문에 이곳에서 조금 쉬었다가 가자는 생각할 수 있기도 했던 것이기는 합니다. 물론 플로라는 제가 쉬고 싶은 심정은 이해하지만 공항 말고 바깥의 한국을 구경하면 더 좋은 곳이 많다며 웃기는 했지만요. 그리고 플로라를 따라 시내로 이동하기 전 저는 와이파이를 구매해야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구경을 하게 될 텐데 매번 플로라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 혼자 돌아다녀야 하는 일정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공항 실내에 있는 와이파이 구매 부스로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매우 저렴한 요금에 무제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 장치를 대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놀란 점은 무제한 데이터라는 점이죠.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한국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한 개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데이터가 필요한 만큼 구매해서 사용하는 기존의 상식을 깨버리는 것이었는데요. 게다가 요금도 매우 저렴한 편이어서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플로라도 이미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쓰고 있다고 말해주기도 했는데요. 스페인에서는 무제한 요금제가 있기는 한데 너무 비싸서 웬만한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저도 스페인에서 15기가짜리 데이터 요금제를 매달 100유로를 주고 쓰는데 왜 한국처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주지 못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인구 규모도 비슷한데 말이에요. 게다가 한국에서의 인터넷 속도는 정말 막힘없이 빨랐고 감탄이 나오는 속도를 보여주어서 정말 쾌적했는데 더 좋은 품질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최고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서울로 향했고 플로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플로라는 저에게 한국을 구경시켜줄 생각에 신나 보였습니다.
저도 한국에 오게 되어서 설레는 마음과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한국의 거리들을 둘러보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집으로 가는 중간에 저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속이 안 좋았기 때문이에요. 장거리 비행을 하느라 몸이 피곤한데 비행기에서 나오는 음식들을 남기지 않고 다 먹었거든요. 저는 몸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소화를 잘 못 시키는 타입인데 한국 공항에 내려서 잠시 휴식을 취할 때 사실 몸의 상태도 살펴보는 목적이 있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30분 정도 그곳에 머무르면서 혹시라도 속이 나빠지면 깨끗한 공항의 화장실을 이용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마음 놓고 플로라를 따라 지하철을 탑승했었죠. 하지만 공항에서 내렸을 때는 아직 제 몸의 긴장이 풀리지 않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지하철의 쾌적한 온도, 그리고 편하게 구석자리에 앉아서 조용한 목소리로 플로라와 대화를 하다 보니 그제서야 몸이 긴장을 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뱃속이 부글부글 끓는 것 같았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자 플로라는 어디 안 좋냐며 물어보기도 했죠. 처음에는 괜찮다고 말하다가 결국에는 화장실에 가야 할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플로라는 다음 역이 우리가 내릴 역이니까 조금만 참으라고 말했고 플로라에게 지하철역 안에 화장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행이면서 우려스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유럽의 지하철 화장실을 생각해보면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곳인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았던 화장실들은 다 그렇게 좋지 않았으니 당연히 이곳 한국에서도 별다를 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플로라가 저에게 지하철 화장실을 이용하라는 말이 고마우면서도 싫었던 거예요. 그런 공용 화장실을 가라고 말해주는 것 그 자체로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플로라가 알고 공감해주고 있으니 곧바로 지하철 화장실로 안내해주겠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플로라가 내 입장을 잘 아는구나 라고까지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하철 공공화장실은 정말 이럴 때 가라고 있는 것이니까요. 저는 머릿속으로 그간의 더러웠던 화장실 경험을 지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할수록 더 생각이 나는 법이죠. 말도 안 되는 악취는 코를 막아도 뚫고 들어오는 것 같은 그 강한 냄새. 그리고 오랜 기간 청소하지 않아서 공사장에 가보면 찾아볼 수 있는 여기저기 무질서하게 뿌려져 있는 시멘트가 굳은 것 같은 그 분위기 말이에요. 마지막 한 정거장은 정말 시간이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하철에서 내려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온몸에 힘을 주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플로라는 급하게 저를 데리고 화장실로 안내해 주었고 저는 화장실 표시를 보고 곧바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너무나 최신식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고 악취는커녕 좋은 방향제의 냄새까지 올라오는 공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곧바로 빈칸을 찾아 들어갔고 저는 위기를 넘겼죠. 한숨을 돌렸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제 가방에는 위생용품 같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변기에 앉은 채로 플로라에게 화장지 좀 가져다 달라고 문자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오른쪽에 아주 깔끔하게 보존되어 있는 휴지 2개가 보였어요. 집에서 쓰는 것처럼 온전한 화장지의 모습을 하고 있었죠. 벽에 오물이 묻어있지도 않았으며 누군가 매일같이 깔끔하게 관리하는 화장실의 모습에 감탄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는 온수를 사용할 수도 있었고 몇 분 전에 위기감은 말끔히 해소되었으며 한국 사람들에게 공중화장실은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는 경험이 되기도 했죠. 이렇게 가장 더러울 수 있고 불결할 수 있는 공간이 한국에서는 그렇게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에 한국 사람들은 분명히 깔끔한 사람들이 맞을 거라는 추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을 더 돌아다녀보며 제 추측이 정확하게 맞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외출을 할 때 자신의 복장이나 청결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외출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자신들의 집에서는 편안한 옷차림을 할 것이고 외출하지 않는다면 샤워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몰려있는 장소에 들어가 봐도 사람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면 공항에서 플로라네 집으로 갈 때 탔던 그 좁은 지하철 안에서도 그랬고 제가 한국에 버스를 탈 때 그리고 사람이 많은 카페에 들어갔을 때에도 사람 냄새가 나지 않았다는 점은 제 추측이 맞았음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놀라웠던 점 중 하나는 음식점에서도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오히려 맛있는 음식을 파는 음식점에서 생각보다 악취가 나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음식점이 없었어요. 플로라도 한국에서는 이런 위생관념이 철저하다고 했어요. 플로라는 한국에 체류하며 일본 여행도 다녀와 봤는데 일본도 대체적으로 깔끔하기는 했지만 가끔은 어떤 식당에서 말도 안 되는 악취가 나기도 해서 놀랐던 적이 있고 더 놀라웠던 점은 그 안에 손님들이 그런 것을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고 놀랐던 적이 있다고 했고요.
유럽에서도 악취나는 식당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아무렇지 않게 식사하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한국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못 느껴서 이게 동양의 문화인가 싶었던 플로라가 일본에 가보고 동양의 문화가 아니라 유난히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위생관념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으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더 놀랐던 경험은 또 있습니다. 플로라와 함께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에 놀러 갔을 때입니다. 강 주변으로는 시민들이 휴식하고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녹지 공간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잘 꾸며진 이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은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며 저희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원래 강에서 나는 비릿한 냄새가 한강에서는 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저와 플로라는 지브롤터 해협에 살았죠. 그곳에서는 물이 천천히 흐르는 게 아니라 아주 강하게 흐릅니다. 그래서 그곳의 바다는 늘 깨끗한 상태입니다. 물의 순환이 빠르기 때문에 오물이 쌓일 수가 없고 더러운 것들이 생기더라도 금방 사라져버리고는 하니까요. 하지만 한강의 유속은 겉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느렸으며 모든 것이 여유로운 한강변의 녹지와 어울렸습니다. 사실 이런 곳에서는 자칫하면 악취가 나기 십상이고 저와 플로라는 스페인의 다른 도시에 놀러 갔을 때 하천이나 강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물가는 항상 쾌적하고 상쾌한 곳이라는 기존의 상식이 깨져버린 경험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한강의 유속이 느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악취도 맡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래 체류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위생관념과 생활 방식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어디를 가나 청결하고 깨끗한 모습을 너무 많이 봐서 나중에 스페인으로 돌아갔을 때 불결한 모습을 만나게 된다면 더 크게 실망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지기도 했을 정도였죠. 그렇게 여행이 마무리되고 아쉬운 마음을 안고 다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역시나 제가 처음 한국에 와서 자꾸만 공항에서 머물며 더 휴식을 취하고 싶었던 것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잘 관리된 고급 쇼핑몰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한국의 공항은 한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위생관념이 그대로 묻어나는 곳이었죠. 플로라와 대화하며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계기이기는 했지만 많은 것들이 스페인보다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것도 많았지만 사실 이렇게 그 나라의 기본적인 모습만 봐도 나머지들은 안 봐도 알 것만 같은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 글이 인기가 많다면 한국에서 봤던 더 다양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은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